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장인어른과 전쟁 아닌 전쟁을 끝낸 30대 남성입니다. 한때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장인어른과의 갈등이 극심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술 때문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알아주는 주당, 그것도 보통 술꾼이 아니었거든요. 소개팅으로 만난 아내와 2년 연애를 하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내가 처음 했던 말도 술 이야기였어요. 오빠, 근데 우리 결혼 허락받으려면 우리 아빠랑 대작할 정도로 술은 마실 줄 알아야 하는데 괜찮겠어? 술? 아니 너 나 몰라?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우리 회사에서 술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부장님이고 팀장님이고 다들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실 정도로 기분도 잘 맞춰드리는데 그거야말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얻은 전공이다 이 말씀이지. 근데 오빠, 나는 살면서 우리 아빠 이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걱정 말라는데도 그러네. 뭐가 그렇게 걱정인데? 우리 아빠는 자기보다 술 약한 사위는 싫다고 하셨단 말이야. 신기하게 나나 주영이는 아빠 알코올 유전자를 하나도 못 받아서 맥주 한 잔이 전부라 아빠 평생의 한이 그거였거든. 그럼 장인어른 이번에 첫째 사위 덕분에 그 소원 푸시겠네. 그때 프로포즈를 받은 아내가 신혼집이나 대출, 결혼 날짜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보다 주당인 장인어른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해요. 장인어른은 제가 대작할 상대가 되기 힘들 정도로 술에 미쳐 있다는 것을요. 저도 저보다 나이 많은 상사나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서 술이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아내의 우려를 듣고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처음엔 장인어른 좋아하신다는 꼼장어 집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뵀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제가 그 장소를 선택해 부른 것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요즘 애들 말로다가 참 센스가 있네, 센스가. 장인 장모 처음 만나는 자리에는 의뢰 조용한 한정식 집이나 일식집 찾기 마련인데 여길 오자고 한 이유가 뭐야? 아버님께서 꼼장어에 소주 한잔 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어머님께서도 좋아하시고요. 한정식 집도 좋지만 그렇게 경직되고 딱딱한 자리에서 만나면 더 긴장될까봐 일부러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제 대답에 씩 미소부터 지었습니다. 아내 말로는 그때부터 저는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의 만족스러운 그 미소와 이제 됐다는 아내의 은밀한 눈짓에 저도 확실한 도장을 찍고 싶었어요. 자, 받으시게. 술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원래는 잘 못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좀 배웠습니다. 그렇지. 회사 다니면 이래저래 술자리가 잦으니 자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된 게 사형이 제 회사는 직원들이 술을 못 마시면 그저 못 마시는 대로 둔다더구만. 그럼 대체 나 같은 사람은 누구랑 술을 마시냐 말이야. 아, 진짜. 아빠, 시대에 뒤처지는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요즘엔 회사에서 그랬다간 큰일 나요. 그것도 회사 생활의 연장선인데, 술 못 마시는 직원도 무능력한 거 아니야? 아,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저 같은 직원은 꼭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 드세요. 요즘엔 회사에서도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제가 상사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젊은 사람이 주는 대로 넙죽넙죽 잘 마시고 비위도 잘 맞춰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사회 초년생 때는 그게 너무 고역이었는데 이 기술이 결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그날 장인어른과 저는 소주 9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도 둘 다 그날 일을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알딸딸한 취기가 있기는 있어서 장인어른은 비틀거리면서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사라졌죠. 제가 잘하긴 했는지 다음날 아내는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은 괜찮아? 괜찮아. 장인어른께서도 괜찮으셨어? 괜찮다 뿐이야. 아주 집에 가는 길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오빠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나보고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래. 아주 효녀래, 효녀. 나 오빠 덕분에 효녀 됐다니까.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니, 나도 진짜 오랜만에 달린 거거든. 와, 근데 장인어른 진짜 세긴 세더라. 아니, 그렇게 맛있는데도 눈 하나 풀리는 게 없어. 아빠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한시름 놓긴 했는데 난 오빠가 걱정이다.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얼마든지. 그때 저는 기고만장해 있었어요. 분명 보통 분은 아니셨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그 결혼에서 도망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시작한 만큼 여러모로 평생 살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 고려하고 만난 거거든요. 생활 습관, 취향, 뭐 하나 빠짐없이 잘 맞는 사람이라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컸죠. 결혼하면 장인어른이랑 삽니까? 어차피 나랑 살 사람은 아내인데 장인어른 주량 맞춰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건 그 뒤로 장인어른과 독대를 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 여보세요. 김서방. 날쌔.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되나?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갈매기살 파는 가게가 있거든. 오늘 그 근처 일부러 나온 김에 거기나 가볼까 하다가 자네 생각이 나서 말이야. 저야 좋죠. 그럼 제가 끝나고 거기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께서 아내가 없이도 저를 찾는다는 게 기뻤어요. 사위, 아니, 마치 아들이라도 생긴 것처럼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족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좀 오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아주 평생의 한이었거든. 딸들이 어쩜 그렇게 지 엄마만 쏙 빼닮아 나왔는지 나랑 술 한잔 같이 해줄 애들이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든 아들을 낳았지. 아무래도 저를 만나려고 그러셨나 봅니다, 장인어른. 아유, 그래. 나도 요즘 그 생각했어. 내가 그날 자네 술 받아먹는 게 아주 마음에 쏙 들었거든. 앞으로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장인어른 외롭게 술 마시지 않도록 평생 술 친구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군 선임 앞에서 아양 부리듯 그렇게 선언을 해놨으니 뱉은 말은 지켜야 했지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말이 있다 보니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도 거절하기 힘든 것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그렇게 술 마시자는 연락을 해오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취하지 않은 거지 컨디션에 따라 다음날 숙취가 심할 때도 많았고요. 김서방에서 도영이라고 호칭이 바뀔 때만 해도 뿌듯함이 더 컸는데 이젠 장인어른께 연락이 오면 한숨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은근슬쩍 피하게 되는 날도 좀 있었습니다. 아유, 도영아, 오늘은 뿔소라 기가 막힌 곳 있는데 그 집이 또 숭어도 진짜 잘해. 장인어른은 어쩌죠? 저 오늘 야근이라서요. 끝나면 얼추 10시쯤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그래. 10시는 또 너무 늦지. 아쉽네. 그럼 내일은? 지금 제가 프로젝트 기간이라 이번 주는 내내 야근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숭어 정말 좋아하는데 그냥 회사를 그만둘까요? 뭐? 아이고,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지. 알겠네. 그럼 급한 일 끝나면 연락하게. 거짓말을 앞세워 거절하면서도 장인어른 기분 상하지 않게 아양 떠는 건 잊지 않았죠. 처음엔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졌는데 그렇게 해야만 제가 좀 살겠더라고요.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 장인어른과
술을 마신 다음 날엔 일에 지장도 생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무 오버한다 했어. 적당히 거절할 일이지 뭐하러 매일같이 다 받아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내가 그랬잖아. 우리 아빠 보통 아니라고. 앞으로는 5번 제안하시면 한두 번만 받아줘. 나도 아빠한테 말해둘게. 그러다 오빠 간 나만 하질 않겠어. 내가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와중에 우리 아빠한테 미움받긴 싫은가 보네. 당연하지. 너 같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책 잡히고 싶겠어? 그 뒤로는 아내가 아빠 때문에 데이트 많이 못한다고 불평을 해준 덕분에 좀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됐거든요. 그렇게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자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집에 초대하신 겁니다. 집으로 초대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바짝 긴장해야 할 거란 아내의 말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불렀다는 말이 뭐겠어? 오늘은 진짜 끝장을 보겠다는 말이지. 아이, 그래도 내일이 주말이라 다행이다. 내가 술을 좀 사가야 좋아하시려나? 걱정하지 마. 집으로 불렀다는 말은 오빠 먹일 술이 따로 있다는 거니까. 가면 아주 기절초풍할 거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못 와서 안달일 정도거든. 뭔데 그래? 가서 봐.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주는 대로 다 받아먹지 마. 난 분명히 경고했어. 그때 아내는 가서 보라는 듯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간 아내의 집에서 저는 아내 말대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이 자리 잡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내의 집은 텔레비전이 없고 한쪽 벽면이 전부 장인어른께서 수집한 당금주가 있었어요. 크기도 종류도 제각각인 당금주 컬렉션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어때? 아이, 죽이지? 내가 아는 형님 도움으로 10년 전부터 모은 거거든. 아이, 오늘은 짠, 요거랑 요거. 아, 이거 노루궁뎅이 버섯을 넣고 만든 거거든. 향이 아주, 아이, 기가 막혀. 아이, 그리고 이건 오디주. 저는 그때 장인 어른의 자부심이 가득 담긴 그 담금주 컬렉션을 보며 처음으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마치 장인 어른께서 제게 이게 다 앞으로 자네가 마셔야 할 술이네 라고 말하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장인 어른께서는 아내 말대로 정말 끝장을 보셨습니다. 영업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정말 작정하고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어쩐지 그 자리가 2번째 테스트 같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 주량까지 닿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기 힘들었고 다 받아 마셨죠. 그날 그놈의 노루 궁뎅이 버섯주와 오디주 병을 다 비웠습니다. 눈을 떴을 땐 아내의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고요. 깼어?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설마 나 기절한 거야? 기억 안 나? 늦었으니 자고 가라는 말에 그럼 자고 가겠다고 이 방에 들어와서 잠들었잖아. 아이, 진짜 기억 안 나. 아이, 나 뭐 실수한 거 없지? 없어. 없어서 문제지. 우리 아빠 어제 잠들기 전까지도 입이 마르도록 오빠 칭찬하고 잤대. 그래? 아, 다행이다. 얼른 일어나. 엄마가 콩나물국 끓여놨어. 으이구, 적당히 좀 마시라니까. 그날 장인 어른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제게 인삼주 한 병을 선물로 주시며 집에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드리라고요. 힘들긴 했지만 장인 어른에게 제대로 인정받은 기분이라 뿌듯했고 선물까지 받으니 기분이 좋았죠. 살다 그렇게 당금주의 진심인분은 처음 봤어요. 그게 보통 대단한 진심이 아니었던 게 그 문제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엄청 싸웠다고 했거든요. 장인어른께서 당금주를 하나 둘 모으시고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생긴 갈등인데 딱 3년 차부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때 우린 2분 다 이혼하는 줄 알았어. 안 그래도 엄마는 아빠가 술을 좀 줄였으면 싶은데
줄이기는커녕 이제 집에 술을 갖다 쟁이겠다고 하니까 천불이 났거든. 근데 점점 거실에 담금주병이 많아지니까 그걸로 싸움이 난 거지. 안 그래도 그게 신기하더라. 우리 집 같으면 용납이 안 되는 일이거든. 일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거실 가득 술을 채우는데 그걸 용인해 주신 거야? 아빠가 사정사정한 거지 뭐. 거기다 그게 너무 많아지면 또 불안하잖아. 저것도 물인데다가 병무게도 상당할 텐데. 엄마가 그 핑계 대면서 더는 늘리지 말라고 했더니 아빠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엄마가 이사 가고 싶어 하던 집 1층으로 이사를 한 거야. 평생 그 집에서 늙어 죽을 거라더니 그놈의 담금주 모으겠다고. 지금 거기가 8년 전에 이사 온 우리 집. 진짜? 아니, 당금주 때문에 이사까지 하셨다고? 그렇다니까. 그뿐이게? 거실은 그럼 확실히 아빠 구역이라고 하면서 병에 먼지 쌓이지 않게 해라, 수시로 청소기 밀어라 그랬는데 다 하더라니까. 평생의 집안일은 주부가 할 일이라고 설거지 한번 한 적 없었던 사람이. 그러니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든 거지. 보통 열정이 아니시네. 아이, 그래도 허락해 주신 장모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엄마도 답답했던 게 아빠가 진짜 타고난 술꾼이라 주량이 많아서 술 마시고 실수하는 것도 없고, 거기다 건강검진 할 때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못 마시게 할 구실이 없는 거야. 술 냄새 나니까 술 마시고 거실에서 자라고 하면 또 좋다고 나가서 자고, 남들 술 때문에 귀찮게 하는 거 말고는 문제없이 즐겁게 사니 그래, 알아서 하셔라 그렇게 된 거지. 와, 진짜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대단하시다. 대단하쇼. 오빠도 두 눈으로 봤으니 알겠지? 적당히 마셔. 거기 있는 거 다 마시고 싶지 않으면. 아빠 그거 마셔줄 사람 없어서 모으기만 한 거야. 이제 모을 만큼 모았으니까 마시기만 할걸? 아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처가에 가면 그 당금 술병은 어김없이 열렸고, 보통은 한 병은 다 비워야 끝날 자리였죠.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시면 얼마나 마시겠냐. 장인이 그렇게 좋아하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서요. 하지만 그게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이야 매일 가는 것도 아니니 괜찮다 싶었고, 사실 대화도 잘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술 자리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어요. 바로 그 당금주 종류에 있었죠. 과일주, 야간문주, 노루궁뎅이 버섯주, 인삼주, 산삼주, 이런 건 약으로도 먹는다니 괜찮았습니다. 그냥 향이 좀 있는 소주라고 생각하고 마시면 그만이었어요. 근데요, 장인어른께서 선심이라는 걸 쓰는 날엔 아주 큰일이 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장인어른께서도 어쩌다 한 번씩 한 잔만 꺼내서 마시는 아주 귀한 뚜껑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자, 이거 봐. 이게 노동방주라고 하는 건데 말이야. 진짜 벌집으로 만든 거거든. 이게 바로 약주라고, 약주. 이거 한 잔이면 혈액순환, 관절 문제, 체력 문제로 병원 갈 일이 없어. 아, 자네 내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남들은 술을 그렇게 퍼마시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 근데 나 매년 정기검진 가서 의사한테 칭찬받는 사람이거든. 내 또래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없다니까. 저는 벌집으로도 술을 담근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소주, 맥주, 가끔 위스키나 마셔봤지 애초에 그렇게 많은 당금주를 접해본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마시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 마실 수 있는 술은 술이나 뿌리, 약초로 만든 술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른이 권하시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어차피 그 술은 다른 술처럼 작정하고 술통을 비워야 끝날 일도 아니니 한두 잔은 받아 마셨죠. 그게 화근이었어요. 뭐든 잘 마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뒤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당금주 뚜껑이 열렸으니까요.
심지어 그건 너무 흉측하기까지 해서 장모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라고 하시는 바람에 장인 어른께서 꺼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 집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술이었죠. 자네, 이거 본 적 있어? 이게 뭔가요? 지네야, 지네. 예? 지네요? 그럼 이게 다. 저는 술병 바닥을 채우고 있는 무수히 많은 다리를 가진 벌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온갖 재료를 넣어 담금주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무려 15년 된 거라고. 아유, 어렵게 구했어. 이거야말로 남자들한테 진짜 좋은 약이거든. 자네 이거 마시면 바로 아들 볼 거야. 하지만 장인어른, 이건 좀... 이게 보기에 그려서 그렇지 괜찮다니까. 귀한 거라 많이 줄 수도 없어. 그나마 자네라 내가 양보하는 거지. 자, 한잔 해. 진해주에 비하면 노동방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한 잔 마실 바에야 노동방주를 병채 원샷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결국 그날 장인의 성화에 마시긴 했는데 자꾸 머릿속에 그 진의 다리가 생각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으로 화장실로 뛰쳐가 그날 마신 것을 모두 개원했죠. 장모님이나 아내는 팔짝 뛰는데 그 와중에 장인 어른은 그 귀한 걸 다 쏟아버린다고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마음이 좀 상해서 더는 처가에 가는 일이 즐겁지도 않더라고요. 그 뒤로 장인 어른께서는 틈틈이 그 일을 거론하시며 제가 좀 나약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자꾸 실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마음 상한 걸로 치면 저도 만만치 않은데 싶어 앙금이 생긴 겁니다. 어디 가서는 먹고 싶어도 없으니 먹을 수도 없는 건데 왜 마다하는 거야? 당신한테나 귀하지. 뭐 남들한테도 다 귀한 줄 알아요? 15년을 끼고 살면서도 나도 한 잔 마시고 싶단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 당신이 자꾸 병원을 그렇게 가는 거야? 아이고, 남들이 보면 무슨 병원에서 사는 줄 알겠네. 그 정도도 안 가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끔찍한 술을 약으로 마시느니 차라리 그 정도는 의사한테 도움받고 살겠네. 도영아, 마시지 마. 안 마셔도 돼. 저놈의 담금주를 그냥 확 변기에 들이부어버리든지 해야지. 당신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러기만 해 아주. 그 뒤로는 장모님이나 아내가 좀 도와줘서 마실 일이 없었던 데다가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가 좀 반응이 시원찮은 것 같자 장인 어른께서도 좀 눈치를 살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은 조용히 잘 넘어갔는데 문제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신다며 장모님께서 맛있는 한상을 차려주셨거든요. 딸 부부 결혼기념일 챙겨주시는 처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감사한 마음에 방문했던 그날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죠. 어차피 처가에 가면 어느 정도 술을 마시게 된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날 장인께서 내주신 의문의 술잔이 문제가 된 것이죠. 도영이가 네가 우리 가족 된 날이니 굉장히 기뻐.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이 도영이 네가 마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내주마. 그런 선심이야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저도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매실주를 선택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맛있게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술자리가 길어지자 장모님과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장인어른께서 술잔에 술을 채워 가지고 오신 겁니다. 보통은 자랑하신다고 술을 병째에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술잔만 채워 가지고 오시니 좀 이상하다 싶긴 했죠. 나는 정말 아들 하나 생긴 것 같고 좋거든. 평생에 한을 풀고 사는 기분이야.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한잔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근데 이건 뭔가요? 못 마실 거 주는 거 아니니까 마셔봐. 다 자네한테 좋은 거니 내가 뭐 안 좋은 거 줄까봐 그래?
아이, 그건 아니지만.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마시고 말았습니다. 단숨에 털어 마시겠다고 마셨는데 입에 남은 향이 너무 최악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구역질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얼른 안주를 털어 넣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올 즈음 갑자기 장인어른께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유산이거든. 세영이 주영이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자네한테 이거 다 물려주고 죽을 거야. 돈으로 환산하자면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그중에 진짜 귀한 게 있는데 자네가 이 뭐냐. 그 우리 세계를 잘 몰라. 몰라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보여주고 먹였지. 뭔데요? 이게 어디 가서도 절대 못 마셔. 내가 보여줄게, 봐봐. 장인어른은 당금주 진열장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더니 2미터짜리 술병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마신 술이 다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술병 안에는 무려 뱀이 들어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구례에 있는 형님한테서 구한 거거든. 구례하면 지리산 아니야. 지리산의 정기를 받은 그 어마무시한 뱀주라고, 뱀주. 으렉! 저는 그 길로 또 화장실에 들어가 그날 먹은 술을 다 개원했죠. 차라리 말이나 안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살아생전 뱀과 관련된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살면서 실제로 볼 일도 별로 없는 것을요. 뱀술에 비하면 진해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쯤 되면 자꾸 먹기 힘든 술을 내어주시고 같이 진해주를 마시려는 수작인 건가 싶더라고요. 술은 술대로 다 깨고 기분은 기분대로 잡쳐서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아내도 술을 마셔서 보통 그런 날은 처가에서 자고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 장인께서도 좀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당신 또 뭐 이상한 거 준 거 아니야? 내가 뭘 이상한 걸 줘. 남들은 먹기도 힘든 귀한 술을 내어준 건데. 뭔데? 뭘 줬는... 잠깐, 이거야? 뭐야? 당신 도영이한테 뱀술 줬어? 미쳤어, 진짜. 진짜 뭘 모르네.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귀하면 당신이나 마실 것이지. 왜 싫다는 애한테 억지로 먹여? 미쳤어. 내가 그거 내 눈에 보이는 일 없게 하라고 했지? 내가 진짜 이걸 그냥... 당신 미쳤어? 빨리 내놔. 진짜 내가 못 살아. 이거 함부로 마시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가자, 여보. 아빠, 당분간 도영 오빠 볼 생각하지 마. 내가 못 가게 할 거니까. 장모님이랑 아내가 그렇게 난리쳐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하긴 했을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싫다는 술 억지로 강요받는 사람의 기분이 뭔지 그제야 알 것 같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신적 충격이 커서 그랬는지 진짜 문제가 됐는지 한밤중에 극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깼어요. 끙끙 앓으며 참아보려다 도저히 안 돼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죠. 검사 결과 위장에 문제가 생겼을 뿐 당장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간 기능이 너무 약해졌다는 소견에 따라 무슨 술이든 금주하라는 진단을 받았죠. 뱀술 이야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시며 그러더라고요. 그런 약주 마시고 실려오시는 분 상당히 많으세요. 함부로 드실 술이 아닌데. 그나마 보관 상태가 좋으신 거 드신 것 같은데 실제로 식중독으로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독성으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일어나신 분도 봤거든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치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다 보니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게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장인의 그 당금주, 술사랑으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니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뚝 떨어졌고요. 그 와중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내가 그 새벽에 처가에 전화해서 난리쳐준 덕분에 저는 당분간 처가 방문을 피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가 총대를 매준 덕분에 저는 한 달가량의 자유를 맛볼 수 있었어요. 아내와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을 닥달한 데다가 제가 병원까지 갔다 왔다고 하니 장인어른께서도 더는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안 맞는 술일 줄은 몰랐다는 사과 문자를 주신 후로는 따로 연락도 없으셨고요. 1년 넘게 장인어른 술 대작을 하고 살아 그런지 안 마시고 사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따지고 보면 술자리를 즐기는 거지 술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에서도 저답지 않게 검진을 핑계 삼아 안 마시다 보니 매일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그게 이유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주 2달 만에 아내는 임신도 했죠. 임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처가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장모님께서 축하한다며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그런 날 또 술이 빠지기 힘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또 술병을 가지고 오시는데 아내가 나서 주었죠. 아빠, 이 사람 당분간 금주야. 왜? 임신을 네가 했지 도영이가 했냐? 임신하고 모유수유 끝날 때까지 나는 술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 그때까지는 똑같이 마시지 말라고 했어. 너는 원래 술도 안 마시면서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야, 네 임신에 내가 억울할 판이다. 이 집에 유일하게 있는 내 술 친구 잔을 뺏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 됐고. 적어도 애 낳을 때까지는 안 먹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법이 대체 어딨냐고? 여기 있어. 도영 오빠가 나랑 결혼했지 아빠랑 결혼했어? 장인어른은 황당하다는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멋쩍은 미소만 지었죠. 그래도 한두 잔 정도는 양보할 수 있었는데 한두 잔이 결국 한두 짝이 되는 거라고 초장에 거절하라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술 한 잔 없는 저녁을 먹게 된 것이죠. 장인어른께서는 영 흥이 안 나는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셨고 결국 먼저 들어가 주무신다고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아빠 삐졌나 보다. 어지간해야지. 도영 오빠만 보면 술 마실 생각에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 뭐 한두 잔 마시는 걸로 뭐라고 그래? 정도를 알아야지, 정도를. 걱정하지 마, 도영아. 내가 그때 마신 뱀술이랑 지내주 그거 안 치우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지금 시골집에 가져다 놨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진작 치워버렸어야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네가 보통 곤욕이었겠어? 그렇게 몇 달을 보냈을 거예요. 저야 몸도 마음도 편해졌는데 장인어른 뵐 때마다 삶에 낙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진짜 술꾼 중에 술꾼이었어요. 술에 살고 술에 죽는 분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기어이 본인만의 해결법을 찾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처가에 갔더니 인삼과 당금주병, 당금주에 쓸 소주가 가득 있는 거예요. 잘 왔다, 도영아. 이리 앉아 같이 만들자. 이게 뭐예요? 술 담그시게요? 너 금주 기간 동안은 이거나 같이 만들며 지내자고. 이거 만들어서 세영이 애 낳으면 한 잔 딱 죽이지. 모처럼 장인어른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함께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안엔 술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같이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마저도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같이 인삼주를 만들었죠. 장인어른께서는 다 좋은데 정도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새로운 곤욕이 생겼거든요. 방문할 때마다 각종 당금주를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미션이 생겨서요. 가끔 가서 만드는 일이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지만 거의 매주 만들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은 편도로 3시간 거리에 있는데 처가는 편도 30분 거리라
방문도 잦았거든요. 게다가 임신 후 힘들어하는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자주 뵙게 되었고요. 그러니 아내가 임신하는 사이 당금주가 얼마나 많아졌겠나요? 오늘은 뭔데? 잔데, 크기도 모양도 죽이지? 어이구, 이번엔 또 얼마를 주고 사왔을라고. 얼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손주 태어나 20살 되면 같이 마실 거야. 어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만든 손주 탄생 기념주. 방심하지 마. 당신간이 뭐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아? 당신도 늙었어. 손주 생겨도 그렇게 마시면 애 20살 기념주가 아니라 당신 제사상 음복주 되기 십상이야. 아유,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꼭 걱정하지 마. 내가 기필코 이 술 한 잔 손주랑 나눠 마실 작정으로 살아남을 테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장인어른께서는 갖가지 핑계를 대가며 각종 술을 만들었죠. 제가 결혼에 처가에 드나들면서 비워둔 술병이 몇 병인데요. 1년 만에 도루묵 되는 거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시겠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게 다 비워진다고 해서 금주하실 거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요. 비워가는 뿌듯함이 있었는데 한 병 한 병 채워질 때마다 저걸 나도 모자라 내 자식까지 책임져야 하는구나 싶어 간담이 서늘해졌죠. 그러다 아내가 산딸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등산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안주에 어떤 술을 마실까 말고는 제안이라곤 하질 않는 장인이라 어리둥절했죠.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 갑자기 등산이래? 그러게, 아버님이 등산 가자고 한 건 또 처음이라 당황스럽기까지 하네. 아빠도 이제 정신 차리나 보다. 이참에 술 말고 다른 취미 만들 수 있게 잘 다녀와. 차라리 매주 산을 따라다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다녀올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저도 책임감이 막중해져서 술로 건강을 버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등산 같은 건전한 취미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과연 술꾼이셨습니다. 등산은 그저 저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장인어른, 어느 산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형님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 그럼 그분이랑 같이 등산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등산한다고 했지? 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등산이지. 내가 그 형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탐나는 게 뭔 줄 알아? 장수 말벌주. 그거는 나한테 팔라고 해도 절대 안 파는 거야.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안 파는 거래, 그게. 내가 하도 달라고 성하니까, 그러면 이번 참에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 그래서 말벌주도 담그고 벌통으로도 노동방주도 만들고. 예? 그럼 지금 등산 가는 게 아니라 술에 담글 장수말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맞아.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형님이 사실 반양봉업자거든. 하나도 안 위험해. 무서우면 빠져 있어. 그 형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를 왜 데려가는 거예요, 장인어른?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술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등산에 가자고 했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긴 했어요. 저나 아내나 장인어른을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 방심한 것이 문제였죠. 장인어른은 그것도 등산이면 등산이라고 했지만 좋은 공기 마시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산신령한테 빌 시간도 없었어요. 산 아래 집 한 채 덩그러니 있는 그 집에 가더니 장인어른 형님이라는 분이 나오셨고 그분은 자연스레 저와 아버님께 양복 모자와 장갑을 주시더라고요. 자네는 벌 잡아본 적 있나? 벌을 잡아다 뭐해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내젓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원지에 가서 사진 찍다가 꽃 근처에 있던 꿀벌에 쏘인 이후로 한동안 꽃도 사진도 멀리할 정도로 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수 말벌이라뇨. 제 심정은 그러거나 말거나 장인 어른께서는 신이 나셨고 이미 말벌줄을 손에 넣기라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현듯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생각나 물었어요. 근데요, 병원에서는 생물로 술을 담가 마시는 게 좋진 않다고 하던데요. 아, 의사들이 뭘 알아. 이 산에서는 내가 의사인데 말벌집은 노동방이라고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약재야. 거기다 말벌은 애벌레까지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귀한 재료라고. 우리 선조들 양약 없이도 잘만 살았어. 내가 장수 말벌주 하나 마시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아, 얘가 도신놈이라 촌스러워서 뭘 몰라 그래. 아마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전국 팔도를 찾아다니면서 마시겠지. 의사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더니 그분은 장인어른 지인답게 장인어른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두 번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장모님 복장 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지인이 알고 계시다는 말벌집 위치까지 따라가 봤더니 멀리서도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날개 소리가 저는 무슨 헬리콥터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버님 말 맞다나 도신놈이라 촌스러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재간이 없어 체면도 내려놓고 목 타겠다 했어요. 아버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다 쏘이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데. 아이, 사내 자식이 지금 겁먹은 거야? 아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정 무서우면 딱 내 옆에 붙어 있어. 내가 여기서만 지금 30년을 살았거든. 벌에 쏘인 게 몇 벌인데 아나 여직 멀쩡하잖아. 말벌 잘못 쏘이면 생명도 오고 간다는데 제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죽겠다 싶어서 빠져 있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도 말벌 날개 소리가 선명했고 낯설단 긴 작대기로 말벌통을 건드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뒤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는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벌집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장인어른과 그 지인은 환호성을 내질렀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환호성 소리도 잠시 단발마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장인어른이 팔을 마구 휘젓는 겁니다. 아이,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이, 쏘이셨어요? 아, 이것들이 진짜? 아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숨도 쉬지 말고 자세부터 낮춰. 아이, 진짜 왜들 달라붙는 거야? 아이. 장인어른은 비명을 내지르며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죠. 지인도 황급히 뛰기 시작했고 저도 뒤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쏘일까봐 얼마나 심장이 떨리던지요. 그렇게 한참을 올라왔던 만큼 내달렸고 장인어른은 그분 집 근처까지 가서 지친 듯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어 얼른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이송되는 동안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붓고 호흡곤란 증세가 오는 등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 덕분에 살았지만 장모님과 아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내가 진짜 못 살아. 평생 고생시키고 뒤늦게 과부 만들고 싶어서 작정했어? 아빠, 진짜 미쳤어?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등산 간다며. 이게 등산이야?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내가 제명에 못 살아. 그런데 그 와중에 장인어른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도영아, 한 마리도 못 건졌지? 죽다 살아났으면서도 그 와중에 말벌쭉 못 담그게 된 게 그렇게 아쉬웠던 거예요. 제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에 불같이 화를 내는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때 장모님께서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어요. 두 분을 집에 모셔드리자마자 장모님께서 평소에는 보기도 싫다는 노동방주를 가져다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부어 버리셨거든요. 저도 아내도 놀랐지만 장인어른만 하겠나요? 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주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왜요? 아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이, 당신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몰라 그래? 귀하면 뭐, 당신 목숨보다 귀해요? 내가 진짜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못 살겠다고. 차라리 술독에 코를 박고 죽지. 뭐 대단한 명약이라고. 그걸 직접 가서 잡아오겠다고 설치기를. 뭐, 설쳐? 아, 지금 서방한테 설쳐? 어쩔 건데, 어? 뭐 어쩔 건데? 저게 버려져서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 그럼 해. 하면 되지. 하자고 이혼. 이 사람이 미쳤나? 아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철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어? 나이가 들면 좀 자중하고 무게감을 가질 줄 알아야지. 사위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 해, 이혼. 나도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그건 두 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장모님의 최초 발악이었다고 해요. 아내는 살면서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흥분해 소리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죽일 듯이 달려들며 이혼하자는 장모님의 모습에 진짜 겁에 질린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기죽은 동네 개처럼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그간 쌓인 서름이 터진 것이죠. 한참을 장모님을 달래드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장인어른, 내가 어떻게든 말릴 걸 그랬어. 당신이 말린다고 말려지는 거면 엄마가 저러고 살았겠어? 오늘 엄마 화내고 우는 거 보는데 마음이 안 좋아.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나 정도나 되는 줄 알았지. 나도 주영이도 엄마는 다 내려놓고 사는 줄 알았어.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문제겠지. 이제 좀 덜 하시려나? 충격은 좀 받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택도 없는 것 같고. 아, 무슨 수가 없으려나? 게다가 나 애 낳고 나면 오빠도 결국 또 한두 잔 받아 마셔야 할 거 아니야. 저도 아내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런 문제로 발길을 끊는 것도 힘들었고요. 장모님은 진짜 이혼을 불사한다고 했지만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인 친구 앞에서 장모님이 이혼을 하시든 이러다 내가 이혼을 하든 두 부부 중 하나는 이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혼 생각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물론 이혼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 내가 몇 번 이혼 소송해보니까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이혼하려는 사람들도 많더라. 최선을 다해 참았으니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왜 최선을 다해 참느냐고. 뭐든 최선을 다해봐야지. 어차피 이혼 마음 먹었으면 뭐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말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혼 결심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처가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 보기로 했어요. 물론 그건 전적으로 아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장모님께서 그 난리를 친 후에는 혐오스러운 술을 멀리 하셨지만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다시 저를 불러다 대작하는 일이 점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전대로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취해보기로 했어요. 정확히는 취한 척을 한 것이죠. 이판사판 뭐 아니면 도였으니까요. 근데요, 장인어른. 나 진짜 못 마시겠는데. 뭐야? 도영이 너 고작 소맥에 벌써 취한 거야? 거봐. 술도 안 마시면 주량이 줄어든다고. 세영이 저거 임신했다고 다 맞춰주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근데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 제가 술 안 마셔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거야? 이야, 장인어른이 안 좋으시구나. 근데요, 장인어른,
제가 술 안 마셔도 저도 건강해지고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마누라도 좋아하고 우리 준서도 아빠한테 술 냄새 안 나서 좋으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장인어른만 싫어하시네? 다 좋은데 장인어른 한 사람만 안 좋은 거네요? 뭐야.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술 좋아하잖아. 에이, 적당해야 좋죠. 장인어른 너무 마시잖아. 왜 숨을 쉬고 사세요? 술이 그렇게 좋으면 아가미 만들어다 술독에서 살지. 저는 정말 미친 척하고 그냥 내질렀어요. 적당한 취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아내는 안방에서 애 보는 척하고 듣고 있었다는데 웃음 찾느라 혼났다더라고요. 어리둥절에 김서방 왜 저려나는 장모님한테 미리 언질해 줬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고요. 하기 전에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게 먹혔는지 이틀에 한 번꼴로는 연락했던 장인께서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하셨고요. 아빠 제대로 충격받았나 보다. 당신이랑 대작하는 게 취미인 양반이 아직까지도 연락 없는 걸 보면. 하지만 그 효과는 일주일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 부르시길래 결국 가서 또 몇 잔 마시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우리 지금 부어라 마셔라 해서 좋은 사람 장인어른밖에 더 있냐고. 우리 아버지가 이러다 저 간암 걸려 먼저 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랬더니 또 한 2주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사돈 이야기 듣고 좀 뜨끔하셨던 모양이야. 남의 자식 불러다가 그렇게 술만 먹인다는 걸 아신다고 생각하니 민망했는지 원래는 반주도 즐기는 양반이 요즘엔 술 없이 밥도 먹더라니까. 정말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도영아, 힘들겠지만 부탁 좀 하자. 나나 애들 말은 전혀 들어먹질 않아서 문제였는데 이제 좀 먹히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사명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장인어른 술을 줄이게 해야겠다, 그런 사명감이요. 그 뒤로 장인어른께서는 확실히 술을 많이 줄이시긴 했습니다. 제게 술을 먹여도 적당히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었어요. 기분이 좋으면 술꾼들은 한없이 술을 들이마시다 결국 한 방에 가곤 하잖아요. 그날은 지방에 사는 처제가 승진 소식을 전해온 날이었습니다. 결혼도 마다하고 일에 매달려 사는데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다고 속상해하는 터라 경사 중에 경사였죠. 그날 결국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만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이 일로 장인과 냉전 아닌 냉전이 시작되었고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처가의 출입 금지를 당했거든요. 처음엔 소맥으로 시작한 술자리였습니다. 정작 주인공은 있지도 않았는데 기분 내고 싶으시다고 저녁을 드시고 도라지 소주 주문해 놓고 시작했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또 기분이 좋으셨는지 기어이 당금주 병을 또 여신 거예요. 이런 날 마시려고 담은 술이지. 자네 내 술병 많이 따봤어도 죽순주는 처음이지. 저 여기 있는 거 다 처음이에요. 이게 은근 귀한 거거든. 죽순 자체가 진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자라는 거라 그 향이 진짜 예술이야. 죽여 좀 마셔봐. 그날 장인어른께서 주신 죽순주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금주 전보다 주량이 좀 약해졌는지 취기가 금방 도는 기분이었어요. 이번엔 또 무슨 헛소리로 장인어른 술을 좀 줄이게 할까 싶어 고민하며 한 잔, 두 잔, 그렇게 죽순주 2리터를 다 비웠고 송군 봉주 2잔 마신 것까지는 기억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이었고 저는 울렁거리는 숙취를 느끼며 일어났죠. 얼마나 마셨는지 방 안에서도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라도 한 잔 해야겠다 싶어 문을 연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의 그 당금주병 상당수가 깨져 마대자루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은 술 냄새가 진동했고요. 딱 봐도 그 수가 확연히 줄었다 싶은 게 느껴졌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기억 안 나지? 그래, 기억 안 나는 게 나아. 들어가 있어. 꿀물 좀 갖다 줄게. 무슨 일인데? 대체. 자네가 아주 큰일 했네. 큰일 했어. 장모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며 대야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보니 술 냄새가 진동하는 각종 약재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당금주에 들어 있어야 할 그 약재들이요. 여보, 준서 엄마, 설마, 아니지? 왜 아니겠어. 당신 탓할 사람 한 사람뿐이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내가 그랬다는 거야? 저걸 내가 다 깼다고? 응, 그것도 아주 시원하게. 아내는 왠지 모를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자 하니 안방에서 아이를 재운 후 장모님과 드라마를 보고 있던 아내가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와 봤대요. 그랬더니 제가 아버님 골프채를 들고 휘두르며 그랬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저놈의 당금주를 아주 그냥 도영아, 왜 이러는 거야? 미쳤어? 일이네. 골프채 일이네. 싫거든요. 아버지, 제가요, 골프를 좀 못 치긴 해요. 공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멀리 안 나가. 뭐 자세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힘껏 휘두른 골프채에 세 병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장인 어른께서는 비명을 내지르셨고 깨진 유리에 철철 흐르기 시작한 술병에 놀란 아내와 장모님도 어쩔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대요. 장모님, 저 잘했죠? 나 큰일이네. 또 점수 따게 생겼어. 우리 장모님 나 되게 좋아하시겠네. 저 망할 놈의 당금주 제가 날려버렸어요. 제대로 보셨나? 못 보셨나? 못 보셨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골프채를 휘두를 때마다 두 병은 쉽게 나가 떨어졌대요. 그날 제가 깨먹은 장인어른의 당금주 병만 해도 무려 24병이었답니다. 그러다 저도 힘에 부쳤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내가 저를 부축해 작은 방에 눕혔대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난리를 치던 장인어른께서는 손으로 그걸 다 담아보려고 하다가 온갖 당금주가 다 섞인 걸 보고 망연자실한 채 속옷까지 젖는 것도 모르고 주저앉아 허탈하게 바라보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 버리셨대요. 저 망할 놈의 새끼! 앞으로 내 집 출입금지야! 저는 눈앞이 새까매지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신 걸 보면 엄청 화가 나신 게 분명했거든요. 제가 나온 걸 알면서도 안방 문이 굳게 닫힌 걸 보니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차라리 잘 됐어. 많게도 오죽 많았어? 아주 꼴도 보기 싫었다고.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 자다가 울더래. 뭐? 속상하기야 했겠지. 저 산삼주. 아빠가 내년 환갑 때 마신다고 20년 전에 샀다는데. 망했다. 빈대에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워 먹은 사람의 기분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적당히 술만 줄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내는 제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먹인 사람 잘못이라고 장인어른 자업자득이라고 했지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 달째 저는 처가 출입금지 대상이 되었어요. 손주 보고 싶다는 장모님 부름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눈에 쌍심지를 켜며 소리치더라고요. 네가 지금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나가라고! 아빠 왜 이래? 그럼 나도 못 와. 준서도 안 볼 거야? 오지 마! 너희들 다 꼴도 보기 싫으니 오지 마! 장인어른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죄송하면 그게 돌아와. 20년 전 삼삼주가 돌아와. 나가라는 말 안 들려. 그렇게 문전박대에 당한 것이 3번 되었어요.
장모님만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죠. 술을 안 마셔도 되니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편해야죠. 그렇게 한 달을 끙끙 앓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으로 당금주 한 병이 배송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건 아내가 주문한 것이었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당신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나도 좀 마음이 그래서 큰돈 썼어. 저거 진짜 비싸더라. 어? 이걸 샀단 말이야? 가져가서 아빠한테 사과드려. 원래 미안한 마음도 할 만큼 해야 사라진대. 뭐라도 하다 보면 아빠 마음은 안 풀려도 당신 마음이야 더 편해지겠지. 고마워. 아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오죽했으면. 주영이 하는 말 못 들었어? 형부 나이스 샷이라더라. 나이스 샷. 아내 말대로 그 당금주 24병이 사라진 일은 나머지 가족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한 사람이 나머지 가족의 기쁨보다 더한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게 문제였죠. 결국 그날 저녁 저는 그 귀한 술을 찾아 들고 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죠. 하지만 그것만 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가 솔직한 사과라는 전제를 달았거든요. 내가 이딴 거 사들고 오면 좋아할 줄 알아? 물론 장인어른께서 20년 애지중지하며 시간을 보내신 그 산삼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게 제 마음입니다. 아버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물건을 박살냈으니 문전박대 당해도 싸죠. 근데 아버님, 제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제가 벌인 일은 실수였지만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뭐야? 처음엔 새형이랑 결혼하려고 장인어른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시작된 일인데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고 그래도요, 장인어른, 제가 지나치게 마시는 건 힘들어도 적당히 대작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적당히만 주시면 얼마든지요. 아버님께서도 이제 건강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준서 20살 때 술도 가르쳐 주시고. 그날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못마땅한 듯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다행인 건 그 뒤로 처가에 가도 나가라고 문전박대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는 날이면 저녁도 거르시고 방에 들어가 버리시곤 했는데 그렇게 찾아간 지 2주 만에 식탁에 앉으셨죠. 왜? 오랜만에 사위랑 반주하고 싶어서? 소주 한 병 내와요?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의 화가 풀렸다고 생각했는지 피식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장인어른께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술은 망할 놈의 술이야. 저 녀석도 골프채 들고 설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반주는 안 하시고 밥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저한테 술잔을 주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로는 혼자서도 술을 잘 안 드신대요. 속이 쓰린 건지 당금주 쪽으로는 눈길도 주시지 않고요. 과정에 비극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장인어른 술을 줄이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못할 일을 제가 했다고 장모님은 저를 엄청 축혀 세워주십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대화가 자주 오고 가는 식사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장인어른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자리였지만 점점 풀어지시는 게 눈에 보여 마음에 놓였죠. 어제는 밥 먹고 저희 간다고 하니 갑자기 불쑥 그러시는 거예요. 도영이 너 약속했어. 네? 준서 술 가르치는 거 말이야. 너 말고 내가 하는 거야. 네? 물론이죠. 준서 20살 되는 날 딱 1월 1일에 만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장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많은 당금주 중에서 제 아들 20살 때 먹으려고 담은 그 술만 빼놓고 나머지 당금주를 전부 처분하시기로 했다고요. 무슨 바람이 들어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은 하지 않으셨대요. 아버님 신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해피엔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